아산시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 의회가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세종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에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던 공사 중단 아파트의 공사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 의회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교육지원 예산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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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산시가 교육지원 경비 예산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아산시 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박경기 아산시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한 예산을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했음에도 뒤늦게 경비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뒤엎는 것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시 의원 전원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원천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분의 흔들림도 없이 한 분의 한 아이의 울부짖음을 저희 가슴에 담고 이 기나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충남교육청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 기금이 1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교육보조적 역할을 하는 시군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알고도 집행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산시가 일부 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교육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육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이미 조치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집행 중단을 고수한 아산시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아산시 의회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정의당을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대장정을 시작한 이정미 대표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월 3만 원 정액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세종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른 무료화가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치켜세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전체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선 때만 이 이슈가 뜨거웠지 지금은 국회의원들조차 정책 공약으로 추진됐던 것인지 까먹고 있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정의당 차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국회가 정확히 내라고 했다는 그 목소리를 또 국회 안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상가 공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중소상공인들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논의하고 이번 조치원은 봉산일이 비위생매립지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국 워싱턴 DC와의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또 세계은행 교통혁신 학술대회에 참석해 셔클과 두루타 등 세종의 대중교통 우수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보스턴시 교통부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 간 교통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시가 추진할 대중교통 무료화 관련해 앞서 이 정책을 도입한 워싱턴 DC의 추진 현황도 살필 예정입니다. 조치원 비행장 이전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세종시는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건설 공사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토기 조각 등 유물 288점을 비롯해 주거와 경작 등의 흔적이 148건 발견됐습니다. 이들 유물과 유적은 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거쳐 2025년쯤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에는 10여 년째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모 업체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금강포란제 아파트입니다. 당초 6개 동 293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2010년 6월 시공사가 부도를 맞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정률은 60% 정도로 골조와 창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어느덧 13년. 그 사이 변사체를 비롯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에겐 우범지대로 불렸습니다. 무섭죠. 컴컴하게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아파트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 업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건물 벽면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사업 주체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사업 주체 변경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그래서 공사는 아마 상반기쯤에는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애물단지 신세였던 흉물 아파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홍성 홍보급의 특수교육원을 설립합니다. 특수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과 일상생활 체험훈련관, 인공지능 미래체험관 등이 마련됩니다. 천안시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을 맞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4월 16일까지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 유지와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상황 전파, 산불 감시원 운영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복지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는 사회적으로 가족 동반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집중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종합상담 창구는 취약계층의 주 이용 장소인 무료 급식소에서 복지, 보건, 법률 등의 전문 인력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보다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제가 뉴스 클리핑을 진행하면서 자부심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방송을 보시면서 단 한 분이라도 오늘의 이야기가 정보가 되신다면 그 누군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답니다. 오늘 또 모든 내용을 그래서 안전으로 잡아봤습니다. 귀 쫑긋 아시죠? 천안 서북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차량 화재는 발생하면 금방 불이 옮겨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이 많기 때문이죠.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곳이 중요하고요.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소화기를 놓지 않았는데 손이 제일 잘 가는 곳에 놓아야겠어요. 약속해요. 나의 MR을 위한 작은 실천, 소화기 비치. 약속.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또다시 강조하며, 오늘 또 화재 예방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서북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훼손된 대로 있으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 아시죠? 이처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꼭 주의를 당부하셔야 됩니다. 비상구 확보의 필요성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아셨죠?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냐고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문화와 집회시설과 판매시설은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화재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를 막는 행위 절대 안 돼요. 안전의식은 늘 몸에 익어 있어야 비상시에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늘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안전하기 좋은 날까지 운영하면서 안전은 늘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겠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천안 서북소방서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시민 스스로 자율 안전점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즉 판매시설과 전통시장 등 142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히 동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율적인 안전점검 문화가 형성되면 화재 예방에도 최고가 아닐까요? 화재는 발생하면 이미 늦습니다. 스스로 체크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화재 예방은 스스로. 제가 뉴스 클리핑 코너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당부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화재 예방은 스스로 주의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늘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K컬처 박람회가 오는 8월 광복절을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 감소 등 위축된 독립기념관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천안시의 역점 시책인 K컬처 박람회. 오는 8월 1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 박람회에는 국비 3억과 도비 5억, 12, 20억 등 총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K-팝 공연을 필두로 세계 독립국가 전시관 구축과 600여 대 드론을 활용한 불꽃쇼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캠핑과 공연이 합쳐진 체류형 박람회로 꾸밀 계획입니다. K컬처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겠다. 이것이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2019년 1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로 지난해 1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독립기념관도 기대가 큽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박람회 성격의 행사를 여는 건 개관 이래 처음인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세계적인 명소화가 되는 계기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 상생의 협력 모델을 최초로 추진하는 사례로 좋은 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지역 박람회를 연 뒤 오는 2026년에는 세계 박람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아산 간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던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도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천안시는 도지사 공약과 중복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충남도 역시 GTX C노선 등에 집중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어서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 170억 원을 투입해 천안역에서 아산 신창역 간 19.4km 구간에 하루 12차례 셔틀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천안시는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GTX C 노선 연장과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등이 추진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천안시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병행 추진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9월 공동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충남도 역시 GTX C 노선 천안 아산 연장에 힘을 쏟으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아산시는 최근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광역철도 지정이나 도시철도 사업 추진도 불가능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GTX C 노선과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공약 사업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3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보조금 지급 자전거는 모두 50대로 구입 보조금은 구매 금액의 50% 이내이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천안 시민으로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자추첨을 통해 예비 대상자를 4월 중에 선발하고 최종 대상자는 5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을 맞아 맞춤형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토양검정은 유기물과 산도 등 화학 성분을 분석해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고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추천해주는 사업입니다. 천안 지역 농업인은 무료로 토양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농가는 직접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또는 읍면 상당지소를 통해 의뢰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올바른 잇솔질 습관 형성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칫솔 바꿔준 데이를 운영합니다. 칫솔 바꿔준 데이는 3, 6, 9, 12월 매주 수요일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 시민 100명에게 새 칫솔을 인당 1개씩 제공합니다. 또 개별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구강상담도 진행하며 충치 예방 등을 위해 불소 양치 용액을 배부합니다. 아산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4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이번 환경정비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정비 대상은 노후 불법 간판과 선정적인 광고물, 통학로 보행 방해물 등입니다. 특히 시는 학생들의 정서에 방해되는 선정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접수합니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15억 원이며 주민 공모형 9억 원, 주민자치 민관 협력형 6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죠. 꽃놀이나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